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속 시원하게 뭔가 좀 해결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처참하게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FMC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쉽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는지, 또 이제 어떤 영향력을 좀 가지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1월 한 달간에 지금 코스피가 한 12% 이상 빠졌고요. 또 코스닥이 한 17% 이상 빠졌습니다. 역대급의 월간 하락률인데요. 정말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낙폭으로 따지면 정말 비견되는 그런 어떤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버틴 자가 이긴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하지만 이 구간을 이제 경험 같이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번 새롭고 매번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수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지수부터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3.5%, 처참하게 마감했네요. 261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20조, 역시나 이제 8조 원이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거래대금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60종목 정도 다 하락했네요. 850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3.7% 약세 마감했고요. 849포인트입니다. 9조 원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발생된 부분은 좀 좋은 건 아니죠. 상승 종목 수가 15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으로 압도적인 오늘 약세 흐름이었고, 수급으로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완전히 털어냈죠. 1조 7천억을 코스피 순매도, 기관은 연기금 중심으로 그걸 다 받아내고 순매수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3조 원을 기관이 순매수했는데요. 사실 지금 1조 8천억 순매수면 나머지 코스피 종목, 딴 종목에서 1조 2천억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숏을 잡았고 거의, 그리고 LG엔솔에 대해서 이제 롱을 잡은, 완전히 그냥 헤지펀드 같이 움직인 그런 어떤 수급 구도였고, 어쨌든 이런 구도 자체가 오늘 가장 극대화된 어떤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상장하면서 시총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 내에서의 어떤 비중, 패시브 자금의 어떤 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이제 기관단에서도 회의 들어가서 바로 이제 결제 맞고 자금 집행하는 그런 어떤 수순을 보였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개인들이 물량을 던질 거고 외국인들이 공모 때 받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질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유동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단에서도 비중을 채우기에 가장 쉬운, 이제 가장 손쉬운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기관단에서 바빴을 거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냥 기계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거의 매물을 받아내는 거를 연기금이 그냥 국민돈 갖고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패시브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몇 개월 상간에 이제 벌어졌던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어떤 케이스를 본다면 연기금이 실컷 상장 초기에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 내려와 있죠. 거의 물량바지만 했던 어떤 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LG엔솔에서도 연기금이 국민 돈을 가지고서 상당히 답답한 거래를 했다는 어떤 시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3,60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150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큰 변동은 없었네요. 700계약 정도 순매도.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LG엔솔이 수급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었고,
그 영향력으로 시장이 움직였던 그런 날이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뭔가 좀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든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이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이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영향을 보이지 못했고 장중 내내 이제 미국 선물도 계속 크게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6시 12분인데요. 나스닥 선물이 보합이네요. 예, 다 올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전략 후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오늘 장중보단 나아지는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오늘 3% 이상 이제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아권 증시도 그렇지만 내일은 좀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확률상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막판에 뭐 더 출회되면서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더 흘러내리는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됐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S&P, 나스닥, 다우는 보합 정도 마감했는데요.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만 보더라도 FMC 회의 뒤로 올랐어요. 2% 이상 이렇게 쭉 오르다가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야 이거 매파적인데 더 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해소 못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더 이제 또 마이너스 1%대에서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구간이 저가 매수세도 강력하게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 갖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불안한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미국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케이 증시 3% 밀렸고 홍콩 2.6%, 대만은 휴장이었고 뭐 상해 증시도 1.7% 빠졌는데요. 장중 미국 선물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시아 전체 그 중에서도 뭐 한국 증시가 뭐 가장 많이 빠지고 뭐 처참하게 마감이 됐다.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480일선이죠. 이걸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네요. 예, 진짜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월봉을 완전히 깨버리는 형태로 이번 달에만 12.2%가 코스피 지수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음봉의 길이를 보시면 와 이거 되게 무섭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10년 상간에 몇 번 없는 음봉의 길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요때가 이제 가장 먼저 이 구간이 이제 미국 서프라임 사태 때 벌어졌던 어떤 하락이고 이때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이제 유럽발 뭐 금융위기 뭐 그런 쪽이 이제 긴 장대 음봉을 만들었었고 요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어떤 부분이 큰 어떤 약세를 만들었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죠. 그리고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긴축 쇼크?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밑꼬리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야, 1월 달도 거의 다 가서 밑꼬리가 생겨도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역대급의 월간 하락률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2022년 1월 장세입니다. 코스닥 증시도 보면 17.87%가 지금 월간 기준으로 빠졌고 20월봉 선을 완전히 깨트리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뭐 2000년도 뭐 IT 버블 꺼질 때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로 보시면 뭐 이럴 때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때 뭐 그때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월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일본 기준으로 480일 중장기 평선을 깨면서 블랙스완 같은 개념으로 좀 빠진 거죠. 그래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좀 발생된다면 사실상 여기서는 아마 이제 그 선수들은 주워 담고 있을 게 뻔해 보이고요.
뭐 줍줍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투심이 워낙 이제 약하다 보니까 수급도 이제 사실 뭐 시장 숏 그리고 LG 엔솔 롱 개념으로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트리거가 좀 발생되면 팡 이렇게 또 튀는 형태가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목에서도 이제 버틴 자가 이긴다는 얘기를 한 게 그런 개념이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냥 지구 멸망할 것 같이,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 같이 이렇게 되다가 뭐 아니다 다를 거 완전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종목을 믿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 확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버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내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과거의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행동이 현명한지를 아마 이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FMC 결과 간략하게 볼게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딱 특정 시점을 정하진 않았는데 곧 기준금리는 인상할 예정이다. 그래서 3월달 인상으로 거의 뭐 좁혀지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은 3월엔 종료한다. 해서 오늘의 FMC 성명서 내용들을 이제 원문을 좀 읽어보면 기존의 성명서랑은 좀 스탠스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불확실하다는 것들을 좀 느낀 게 시장에서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뭐 결정하거나 이러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시장에서 야, 이거 4번 인상하는 거야? 5번 하는 거야? 7번 하는 거야? 이게 컨센이 여전히 안 잡힌 거죠. 그게 아마도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낀 어떤 본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올해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질문 자체가 이게 참 시장에서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답을 끌어낼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야,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어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이제 정해진 건 없다. 2015년도 금리 인상기 때보다 경제가 훨씬 좋고 물가는 높다. 이는 정책 속도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딱 뭐 얼마나 인상했다 이런 수치는 제시 안 했지만 일단은 물가 높은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향후 데이터와 전망 변화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면서 정하겠다. 지금 뭐 몇 번 할지 이거 확답할 수 없고, 물가가 지금 쉽게 이제 죽지 않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겠다, 대응해야겠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매 회의마다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기존보다 이제 더 매파적인데 하는 그런 느낌들을 줬다는 뉘앙스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쓰여졌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전직하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금리 몇 번 정도 올리고 긴축은 언제부터 할 건가? 그걸 좀 알려달라. 이거죠, 시장은 결국. 안 알려주니까 이제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게 결국 이제 변동성이 여전한 장세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해 달라는 거죠, 시장에서. 뭐 몇 번 올리고 언제부터 긴축할 건지.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의 예상은 대체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4번 정도를 약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하겠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보다 횟수가 많을 수 있고, 또 올해 중 7번 정도의 금리 인상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의 과민한 반응이 어제 미국 증시를 갑자기 이제 밑으로 내리꽂는 형태가 됐고, 그게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과민했다, 시장이 반응이. 그래서 조금 반등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급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는 제가 볼 땐 뭔가 좀 정해주는 게, 가이드를 완전히 정해주는 게 조금 더 트리거로서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하여튼 오늘 FMC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시장에서는 더 중요했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오늘 시초가 형성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좀 인위적으로 어떤 측에서 시초가를 만들었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모가 30만 원 대비해서 거진 60만 원 가까이 59만 7천 원인가? 예, 59만 7천 원 정도로 시초가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시총이 140조로 이제 상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패대기를 치는 거죠. 예, 이제 외국인이 엄청난 규모의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을 바로 더블을 먹은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야, 내가 볼 땐 딱 봐도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데, 예,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이제 설계된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시총 2위로 등극했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 시총은 82조. 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SK하이닉스가 4%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5.74%입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삼성전자가 20.69%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이제 코스피 시총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18조 원의 시총으로 마감됐고요. 거래대금은 이런 거래대금 뭐 저도 삼성전자 이후로는 처음 봤네요. 8.1조. 저는 한 6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8.1조.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20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절반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한 종목에서 터졌다. 수급 구도는 오늘 외국인이 약 1.5조를 순매도했고요. 예, 2배 번 거죠. 예, 7, 8천억 번 겁니다. 하루 만에 그냥. 옛날에 그 SK 바이오팜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제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아마 시초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약 1.5조 순매도 했고요. 어쨌든 이거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죠. 예, 2배 벌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기관은 이제 패시브적으로 들어오겠죠. 3조 원 순매수. 예, 그 중에서 연기금이 2.1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뭐 더 매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만 보면 이제 구도 자체가 명확하게 시장을 숏하고, 예, 대형주들 시총 비중을 줄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예, 그게 이제 오늘의 수급의 구도였고 명확한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고요. 예, 내일부터는 그 양 자체는 뭐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점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영향도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안정화되는, 그리고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걸로 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설 이후로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 그렇다고 이제 완벽한 바닥이 찍혔다 이렇게 좀 아직은 표현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바닥권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오늘 LG 솔루션 어떤 상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FMC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오늘 2.7% 빠졌고요. 이야, 처참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종가 기준 15% 빠졌고, SK하이닉스가 3%대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가 5.9%. 그러니까 대형주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뭐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8% 빠지면서 당연히 이제 뭐 2차전지 ETF에서 LG화학을 팔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삼성 SDI가 이제 6%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시간 외로 이제 한 기사가 나왔는데, 스텔란티스, 리비안하고 이제 그 조인트 벤트 하는 게 결렬됐다는 내용이 한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렇게 좀 올라온 건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우수수 같이 떨어지는 흐름들 보였고,
카카오가 4.9%, 네이버도 오늘 3% 빠졌죠. 이 성장주들이 밸류 조정을 세게 받는 그런 구간대 이제 있는 상황이죠, 현재. 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5% 빠졌고 LG전자 3.8% 빠졌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전자 좀 다시 또 깨는 흐름 전개되면서 코로나 때 가격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그렇죠? 야, 이게 코로나 때 가격까지 내려올 정도인가는 처참한 수준이네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거의 다 왔다고 보는데 지금은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비이성적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구간대죠. 그래서 주식이 이제 참 어려운 게 어떤 뭐 일정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이 어떤 극점의 어떤 가격, 고점과 저점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어떤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어려운 문제겠죠. 어쨌든 터무니없는 가격들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엄청난 지금 밸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도하게 받고 있다. 분명한 건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버틴 자가 이긴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악재 터져가지고 이제 급락했는데 오늘은 뭐 시장 대비 조금 덜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반등을 이렇게 좀 하면서 플러스 전환이 됐고 뭐 그 외에는 뭐 엄청나게 빠졌네요. LNF 11% 빠지고 셀트론 헬스케어, 뭐 셀트론 제약도 5, 6% 빠지고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뭐 종목별로 처참한 수준으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 이게 뭐 별 특징점이 없네요. 보니까 순매수도 너무 적고, 그렇죠. 어쨌든 뭐 유럽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한 것 같고요.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메리츠 증권, DB 금융지주, 금융주들, 현대글로비스가 뭐 최근에 이제 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좀 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쪽, 뭐 너무 떨어졌죠. 이거 수급 좀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특징점은 없는 것 같고요. 개별로 그냥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그리고 이슈도 한번 체크를 이제 해봤는데요.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의 흐름이죠. 다들 이제 뭐 너무 빠졌다는 당연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과 또 통화도 하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위기 때 어떤 낙폭을 떠올리지만 견딜만한 그런 그래도 구간이다. 견딜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정말 취약한 어떤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막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안도 있고, 뭔가 좀 실적이 개선되고 코로나도 개선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탈출구가 있는데,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밀릴 때는 그냥 어디서 이제 받쳐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감한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인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시장 하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락이라고 좀 느낄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이 항상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버티는 것이 가장 현명했다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폭은 어디까지인지는 뭐 당연히 모릅니다.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공포가 만드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포에 취약하죠, 군중은. 비관에 몰입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점일지 모르지만 거의 뭐 다 왔다는 인식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일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시장이죠. 근데 이제 큰 어떤 이벤트가 노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어떤 리스키한 어떤 하방에 대한 크러쉬가 또 터지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뭐 단 하나 있다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아 있긴 하죠. 26일 어제 이제 유럽 국가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회담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별다른 소득 없이 이제 끝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상존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워낙 그건 장기적인 어떤 이슈라 가지고요. 단실 내에 뭐 결판 난다든지 혹은 뭐 정말 뭐 공격해가지고 뭐 그게 단실 내에 좀 터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큰 이벤트가 일단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하방에 대한 큰 그런 변동성은 좀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인간의 돈에 대한 신은 항상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특정 구간마다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 세네 달 정도 이런 현상들이 좀 과거에도 벌어졌고 이번에 좀 극심하게 벌어지는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저점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현 구간은 잠시 다녀가는 구간임을 인식하고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참 어려웠고 힘들고 뭐 하락하는 거 야 이렇게 빠질 수 있나 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많았는데요.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결국 버틴 자가 이긴다는 관점 저는 그대로 고수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내일이 이제 설 연휴 전 날이네요. 내일까지 잘 분석해서 현명한 또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 내용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